남유럽의 스페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스페인은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해서 지금 유럽에 연결되어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인제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도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스페인도 굉장히 땅이 넓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넓이는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그리고 유럽에서는 세 번째로 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는 숲이 우그러져 있고 북부와 중앙의 메세타 고원지대, 그다음에 동남부의 지중해 해안 지역으로 인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방에 인제 큰 산맥들과 여름, 겨울 이럴 때 인제 낮밤 기온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북부 대서양에 있는 그 면에서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부하고 동남부에서는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따뜻하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많은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의 서쪽은 포르투갈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포르투갈이 인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남쪽에 떨어져 있다라는 게 지리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그 가치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계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인제 스페인의 문화가 시작된 게 페니키아인과 그다음에 그리스인, 그다음에 카르타코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무역 도시를 건설하면서부터 이제 스페인의 문화가 시작됐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로마인이나 아랍인들이 인제 침입을 하면서 그 문화들 자체가 인제 섞여서 스페인만의 독특한 문화도 인제 형성이 됐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제 스페인을 보시게 되면 저도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너무 저는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외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스페인은 정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나라일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저한테는 되게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왔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후적인 부분들도 좀 괜찮고요. 특히나 뭐 음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맞아서 '여기서 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음식 문화의 특징은 스페인에서는 식재료를 많이 쓰는 작물로는 아까 인제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얘기했었던 올리브, 그다음에 오렌지, 마늘, 토마토 비슷하죠. 스페인은 원래 스페인 원주민이 음식을 그 외부의 침입자였던 로마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쪼끔 더 인제 자리를 잡게 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렌지하고 레몬 이런 뭐 후추, 설탕 이런 것들이 아랍인들이 가져다 준 식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은 15 세기 당시에 이제 아랍인들이 다시 지배를 하면서 다시 아랍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음식은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스페인 음식은 더운 지방의 음식답게 이제 먹과 맛이 향이 강하고 매콤달콤한 이제 향신료를 많이 쓰는 게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마늘을 굉장히 좋아해요, 스페인 사람들도. 그래서 각종 요리에 마늘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빵이나 마늘이나 올리브유, 뭐 피망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먹어 봤을 때 굉장히 또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한 포도주를 생산을 또 많이 합니다. 어 지중해성 기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중에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 스페인의 남부하고 북쪽의 리우아 지방에서는 포도 재배에는 완전히 최상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대표적인 포도주 산지로도 꼽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조량이 해마다 달라지는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색이 진하고 단맛이 강한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인제 스페인 갔을 때 와인을 생산하는 그곳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까바라고 하는 그곳을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인상이 좀 깊었어요. 되게 큰, 거의 뭐 진짜 동굴 탐험하는 것처럼 근데 맛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먹었던 그 와인과 또 스페인에서 먹었던 와인이 차이가 제가 막 이렇게 느꼈을 때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맛이 좀 스페인스럽다, 뭐 프랑스스럽다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적 포도주는 단맛이 되게 강했고요. 그다음에 백 포도주 같은 경우는 노란빛이 진짜,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화이트 와인을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사라고 하는 분홍빛 포도주도
굉장히 맛있는 신맛이 나는 그런 맛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사람들이 올리브유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올리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리브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샐러드로도 쓰고 수프, 채소, 해물 이런 절임할 때 마리네이드 할 때도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아침 식사 메뉴로 인제 뭐 그 올리브유를 또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육류나 어류에 곁들여 먹기도 하고 그리고 초콜릿을 입힌 추로스나 올리브유를 바른 빵, 토스트 이런 것들을 또 먹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버터 대신에 인제 토스트에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먹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토스트나 이런 거 빵에다가 바를 때는 버터를 많이 바르잖아요. 네. 스페인 사람들은 그만큼 올리브유를 굉장히 사랑하는 음 나라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가장 인제 그 음식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빠에야 그래서 우리가 인제 빠에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인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페인의 대표 요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닭고기, 어패류 이런 것들을 올리브유에 볶은 다음에 서양 쌀 위에다가 얹고 육수를 부어서 인제 지은 밥이죠. 그리고 향신료나 이런 것들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샤프란으로 넣어 가지고 색깔을 노랗게 만들어서 내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먹물 빠에야, 오징어 먹물 를 이용해서 먹물 새까만 빠에야를 이제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하죠. 저도 스페인을 갔을 때 이틀 차 이 2일 차에 아마 제가 빠에야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식당에 가서 인제 빠에야를 먹는데 빠에야가 저희 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저는 먹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니까 그거를 일반 해산물 빠에야하고 그다음에 먹물 빠에야를 시켰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두 개를 다 못 먹고 거의 반 이상 3분의 2, 3분의 2 정도만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스페인은 여름에 먹는 맥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하고 또 환타 그 레몬 맛하고 섞어 가지고 먹는 그 맥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페인은 정말 음식도 나하고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제 기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카르파초 라고 하는 우리 인제 토마토, 오이, 뭐 피망, 마늘, 식초, 올리브유, 빵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갈아서 가열하지 않고 먹는 스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스페인 남쪽에서 더운 지방에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여름철 스프의 일종으로 먹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만 먹는 또 음료나 이런 것들도 따로 있을 정도로 스페인에서는 자기들만의 인제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이렇게 하몽이 다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하몽 걸려 있고 과일이 정말 과일이 천국이에요. 과일이 정말 여기는 정말 과일도 싸지만 맛도 있고 정말 진짜 '여한 없이 과일을 먹고 가겠구나.' 할 정도로 예 그래서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류, 음식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도 인제 햄은 인제 돼지고기 넓적다리로 만들어서 인제 훈연하거나 건조 숙성을 시킨 그런 것들을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하몽. 이죠. 그래서 하몽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또 이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재래시장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이게 또 틀린데 어 소량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하몽은 멜론이랑 먹었을 때가 굉장히 최상의 궁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왜 하몽을 멜론이랑 먹는지를 알고 서울에서도 인제 우리가 저기 일반적으로도 인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먹기는 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왜 멜론이랑 먹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멜론의 달짝지근한 맛이 최상의 그 맛과 하몽의 그 짭짤하면서 비릿비릿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너무나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햄 중에 최고로 치는 이제 하몽 이베리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이베리코를 굉장히 최상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 하몽 이베리코가 가장 햄 중에는 최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초리소, 살치차 이런 것들도 돼지고기 소시지로 이제 많이들 인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양고기나 송아지 고기로도 스테이크
만들어서 먹는 고급 음식으로도 인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산물 요리도 진짜 다양하고 저는 느꼈던 게 밖에서 먹는 것보다 마트 가서 해산물을 보니까 해산물이 가격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그 가격 그걸 해산물 사다가 만들어 먹 저는 이제 제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조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만들어 먹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우리나라하고 다 해산물의 가격 차이가 스페인에서는 해산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제 스페인에서는 유명하게 되어 있는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어 우리 오징어 튀김 가장 많이 먹는 거 우리나라 오징어 튀김, 멸치를 튀김, 서대, 새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올리브유에다가 인제 거의 절여서 먹는 게 가장 스페인에서는 또 많이 먹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물 요리에서 대표적인 거 빠에야. 빠에야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대구 요리도 엄청 많이 먹거든요, 스페인에서. 그래서 꿀대구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스페인 가시면은 꼭 드셔 보세요. 저는 그 꿀대구를 먹고 정말 '이 대구 생선살이 이렇게 또 달짝지근하면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거랑 그다음에 문어를 올리브유에다가 오랜 시간 인제 얘네들을 조리를 해서 먹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잊지는 못해서 집에 와서 한국에 와서 제가 그 문어를 사다가 직접 제가 해 먹어 봤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어 문제점은 나중에 인제 해 먹고 나서의 이제 뒤처리가 쪼끔 그게 있는데 먹을 때만큼은 정말 맛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추로스도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놀이기구나 이런 데 타러 가시게 되면 추로스 인제 팔잖아요. 스페인은 추로스도 되게 유명해서 추로스로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저도 찾아가 봤는데 그 아저씨가 한국말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워낙에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많이 오고 하니까 아예 그 안에 간판에 한국어도 써 있어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로스도 대표적인 요리 음식 중에 또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은 굉장히 제가 기억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좋았던 좋은 이미지만 남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꼭 다시 한번 가 보고 싶은 나라로 인제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스페인 한번 다녀와 보세요. 스페인은 가셔 가지고 철자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그 뜻이 다 통해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언어나 이런 것들도 장벽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먹는 거 그다음에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소매치기나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유럽 쪽에 여행을 가실 기회가 계신다면 한 번 정도는 다녀오셔서 한번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자 스페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